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바로 주제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재난안전 컨퍼런스의 주제는 지역사회 회복력입니다. 지역사회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저희가 논의하기에 앞서 지역사회 회복력을 주제로 두 가지 사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지역사회 재난 회복력과 재난 약자, 이주민 심리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오고 있는 기관인 리슨 투 더 시티의 박은선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선이라고 하고요. 리슨 투 더 시티라는 팀 2009년부터 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환경공간 전공이 경제연구실에서 저는 주로 장애인과 재난에 관한 연구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또 주제가 뭐였냐면 박사학위 주제가 코로나 우울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가지고, 제가 원래 정성 연구를 하는데 이번에는 정량 연구를 해서 박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자원봉사센터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주민 관련한 주제를 했어요. 원래는 제가 장애인 관련한 것들을 계속 연구를 했었고, 장애인 관한 연구도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기 앞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역사회 재난 회복력과 재난 약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레질리언스 그 회복력이라는 것은 이미 다 너무 잘 아셔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을 수도 없고, 네. 하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리질리언스라는 것은 원래 회복 단계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것을 이제 리질리언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이거보다 그 임팩트가 여기 사회 재난을 겪은 다음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보다 나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리질리언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왜 재난에서 이주민을 주목하게 되느냐 했을 때 실제로 후쿠시마에서 거기에 이제 태국 여성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농촌 지역이니까 이주민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그 이주 여성들이 원래 좀 참여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언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참여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대피소에 대한 정보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참여를 좀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하신 분이 계셨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예방 대비 대응 회복 과정에서 이주민이 보통 이제 배제당하거나 거버넌스 수치로 사실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가 재난이 지금 일어나면 불안과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분노의 그 대상으로 삼는 평화로운 범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에서도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저번에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여성 혐오하고 어떤 약자에 대한 혐오가 다 얽혀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심하지만 특히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더 이제 낮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우울증이 왜 나쁘냐고 했을 때 높은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자살 위험을 높이고 사회적 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 코로나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의 지지와 소통이 전문가의 역할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함께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제 박사논문 주제도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는 재난 취약계층의 이주민 재난 회복력을 높이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아직 이게 그 과정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지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코로나 우울이 진짜 실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진짜 우울해? 난 하나도 안 우울던데?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안 우울하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재가공해서 이번에 논문에 실었었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였다가 27%, 프랑스도 10%였다가 19.9%. 이것은 뭐냐면 우울증 척도 중에 PHQ-9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척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점 이상이면 우울증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전 국민의 22.8%가 우울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36.8%로 좀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우울증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습게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코로나 이주민 인터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원래 이제 자원봉사센터하고는 3개밖에 못했어요. 이제 시간도 짧고 그다음에 섭외가 너무 어려워서 우선 3분만 했다가 저희 개인적으로 이 9분을 더 한 상황이에요. 8분을 더 했고 지금 1분 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페루 1분, 필리핀 2분, 코르트디부아르 1분, 태국은 4분, 그리고 미얀마 3분, 이렇게 5개국 11명을 이렇게 연구를 했고요. 이제 한계점은 통역 비용이 예를 들어 미얀마 분들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어를 하시는 분 통역을 통해야 되니까 그런 통역 비용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태국 분도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서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우선은 재난점검이 문자가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 한글로 오잖아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로 돼 있으니까 이걸 다 이제 이해를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영어로만 돼도,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제3세계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영어는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 문자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학생들도 이제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들보다 이해를 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 공부를 해야지만 한국에 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학생들이 더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해운대를 갔었는데 이제 해운대 다녀온 사람들 다 검사받으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이해를 못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알려줘서 코로나 테스트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하고요. 외국인 백신 안내 못 받은 거 이런 것들 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능숙하게 하는 분들도 조금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및 동료 가족이 정말 중요했던 게 마스크 어떻게 구했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그렇게 구하기 어렵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에서 다 줬대요. 근데 오히려 학생들이 못 받았더라고요. 학생들이 서울대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페루 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대 대학원생인데 이 정보를 못 받고 그래서 오히려 노동자들보다 이제 마스크를 못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우울했던 분이 누구냐면 학생 친분에 있는 분이 가장 우울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이 친구가 대학원을 왔는데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난 거예요. 한국 친구를. 근데 오히려 노동자들은 회사에 문을 안 닫으니까 오히려 가가지고 노동자들 만나고 회사 사람들 만나니까 별로 고립됐다는 그런 거를 못 느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것이 아니라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인권국가라는 거를 너무 느꼈다고 모든 인터뷰들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일본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테스트를 받으러 가면은 출국을 당하기 때문에 아파도 갈 수가 없대요. 근데 자기가 미등록 노동자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테스트를 받게 해줬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다고 해요. 다행은 아니고 저희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은 미등록 노동자들이 제일 취약한데 저희가 사실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나려고 하지를 않아가지고 못 만났는데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 보니까 미등록 노동자인데 그거를 이제 다 받았다는 거 보고 좀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그리고 근데 오히려 또 어떤 차별의 경험이 있었냐면 저번에 이태원에서 한번 클럽에서 좀 크게 터진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인터뷰 하신 분이 태어나서 한 번도 이태원에 가본 적이 없는데 모든 외국인들은 코로나 테스트 받으라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갖고서 되게 다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간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백한 자기는 차별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차별 경험을 특별히 자기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차별적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것이 지금 한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가 기관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소수가 계세요. 태국은 1명, 미얀마도 1명. 근데 여기에 이제 배당되는 노동자 수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NGO를 잘 가려고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NGO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를 잘 해결을 못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결을 꺼리고 그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용노동부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좀 많이 유지를 하시고 통역사분들이 밤까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 코로나 백신 어디서 맞는지 다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사 분쟁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사장님하고 노동자하고 분쟁까지 해결해 주시고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심리적 지지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인력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지금 코로나 백신도 다 여기서 받았대요. 이 센터에서. 그러니까 태국 노동자들 그때 50명 넘는 미등록 이주자들이 그 센터에 와가지고 통역사분들이 이거 온도 제고해가지고 백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이 심리지원 워크숍을 했는데 이제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심리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은 이제 맞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 프로그램은 기쁨 나눔 질환의 신정식 소장님의 그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이제 송이하는 것이 사실 부적절한데 소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원봉사센터하고 리슨투더시티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의 디테일이 조금 궁금한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인 공간에서 자원,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사물을 찾게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집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물 2개를 찾아가지고 심리적 안정을 우선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스트레스 온도를 측정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것을 윈도우 톨러런스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심리적 상황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그 모양을 픽토링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체적으로 떨쳐낼 수 있는 그 춤 동작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감각, 지금 나아진 감각에 대한 드로잉을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톨러런스 저 처음 봤거든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행동 과잉, 감정 구조 이것은 또 자기 분열, 굉장히 우울과 조가 사실은 누구나 감정적으로 다 겪는 그 커브잖아요. 근데 그 심리학 선생님이 자신의 지금 평소에 지난 일주일간의 감정 커브를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정심을 갖는 그런 순간을 넘기고 그 이성을 잃었을 때 아니면 다운됐을 때 언제인지를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자들이 자기한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그런 식물들이나 아니면 묵주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였고요.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분들은 이제 종교가 카톨릭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로 많이 위안을 얻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춤, 네, 민망하지만 저거든요. 네, 좀 약간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고 있는데 정말 신나게 다들 춤을 췄고 약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한테 편안함을 주고 평온함을 주는 그런 드로잉을 이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개선시켰는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고 사실 워크숍이 저희가 최대한 적은 숫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통역도 거쳐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충분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6명 정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워크숍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평소에 움직이지 않는데 정말 많이 움직였다. 그리고 화를 내야 되는데 써야 하는 에너지를 좀 더 창의적인 곳에 쓸 수 있었다. 그리고 이주민을 많이 돕고 싶은데
이 워크숍에 참여해서 내 친구들을 좀 돕고 싶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워크숍 후기 계속 해보면 톨러런스 존이 너무 이제 인상 깊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것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주목하자 이런 말씀을 신문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워크숍 여기는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자원으로도 충분히 돈을 크게 들이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적십자에서 저는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나 적십자 그 활동한 선생님들이 옆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배워서 서로 이런 것들을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몸짓, 돈을 들지 않아도 충분히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덜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고립되기 쉬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지지 워크숍이 여러 가지 언어로 진행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 한국인 친구가 있다고 대답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학생은 한 명, 근데 안 만난대요, 지금 코로나가. 그러니까 저는 영국에서 4년 살았는데 저도 영국 친구 처음에 2년 동안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이제 그 감은 오는데 정말 이제 사회랑 고립돼서 이게 요즘 사회가 굴러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그래서 리슨 투 더 시티에서도 조금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말고 자기 서사를 만드는 작업들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맨 처음 왔을 때 동네는 어땠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동네에 살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심리적으로는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서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개발 중이기도 한데 너무 어렵고,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잘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사람당 3번씩 워크숍을 했는데도 사실 진도가 안 나와가지고 너무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아직은 저희가 풀어나가는 네,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난불평등을 어떻게든 이제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적 회복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적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과 심리적 회복에도 주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주민의 경우 재난정보에 취약하고 미등록 이주민, 농촌 이주민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겠고요. 특히 통역사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한 게 사실 농촌 이주민이었어요. 농촌에 이주하신 노동자들인데 왜냐하면은 노동 시간에 초과 근무 수당이 안 나온대요. 그리고 뭐 집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근데 옮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농촌 이주자들에게도 조금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재난 불평등에 대해 생각하고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제와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손을 들어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현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부봉사관장으로 계신 박진성 관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활동인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네트워크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부봉사관장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활동의 사례로서 희망풍차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무척 떨리고 긴장되는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뭐 전문 강사가 아니므로 다소 강의가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순서는 희망풍차 네트워크 개요 그리고 2020년도 희망풍차 네트워크 실시 사례성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희망풍차라는 것은 2013년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그 당시 4대 취약계층이라고 언급되던 노인, 요즘 어르신이라고 표현하죠. 어르신, 아동 청소년, 이주민, 다문화에 대해서 따뜻한 희망의 바람을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희망포차 네트워크는 거창하고 새로운 내용이 아닌 이미 우리가 해왔고 현재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내용에서 좀 더 효율화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희망포차 네트워크는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제접촉연맹의 지역사회 보건력 로드맵 내용 중에서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게 되면은 지역사회 위험에 대한 지식과 건강 등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야 되고 또한 사회적으로 결속이 되어 있으며 경제적인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잘 관리되고 접근 가능한 사회 간접 자원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다양한 자원 관리가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잘 융화되어 있으면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먼저 지역사회의 위험이 인지가 되면 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되 지역사회의 원하는 욕구에 기반하여 접근하고 사람 중심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피해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접근해야 합니다. 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역사회 강화, 즉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접촉자의 역할은 동행하고 가능하게 하고 연결하고입니다. 먼저 동행하고의 의미는 행동과 영향력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촉자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활동에 합류하되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주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게 하고 이는 지역사회가 각종 지원과 경험, 역량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연결하고 이는 경계를 넘어 각 요소에 연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 다양한 부문,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작업해야 하며 이를 소집하고 통합하고 소개하고 연결하는 역할이 무척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접촉자사에서는 가장 긴급한 재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난과 사회봉사활동에서 수혜 대상에 대해서 대부분 기존에 준비된 역량 내에서 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욕구의 파악 및 해소와 다양한 자원 동원 측면에서 좀 더 효율성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접촉자사 외에 행정기관, 유관기관, 유관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목표를 이루어내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희망풍차 네트워크라고 네이밍하게 되었습니다. 네, 희망풍차 네트워크는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 문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이를 통한 지역 문제 개선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 서비스 제공과 다각적 복지 및 안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지역 복지 협업 네트워크 및 프로세스 구축을 금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작년에 실시한 희망포차 네트워크 실시 사례를 요약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망포차 네트워크는 2019년도에 준비가 돼서 작년에 2020년도 시범 실시를 하였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사업은 사업명은 우리 동네 안전업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조금이나마 업그레이드 시켜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으며 대상 지역은 서울 양천구 내에 취약지역 5개동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대상은 재난안전 취약 100세대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노인 51세대, 아동 청소년 43세대, 기타 6세대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해당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이 지역이 재난, 안전, 경제적 등 복합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극히 심한 지역입니다.
특히 같은 구 내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단 11명인 동이 있는 반면 750명이 넘는 동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크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각 동의 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편차가 1.8%, 4.7%, 편차가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중 낙상사고가 47.1%라는 통계가 말해주듯 고령일수록 안전사고에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에서 고령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23.2%로 9.9와 15.4%에 비해서 이 역시 주변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김포공항을 드나드는 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 지역입니다. 거의 1분에 한 대꼴로 지나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비행기 그림자에 깜짝깜짝 놀라시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산층의 유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고, 또한 이러한 주거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다 보니 주거 환경이 계속 점차적으로 계속 노후화가 되어 있고, 또 노화로 인한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거주 형태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지역의 문제와 여건을 감안하여 희망포털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안전, 재난 안전, 생활 안전이라는 3개 분야와 이에 따른 10대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먼저 지역사회 안전 분야는 학교 주변 또는 교통사고 빈발 지역 등에 대해서 환경 개선 필요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한 보행안전, 재난안전 체험관 견학 등을 통한 안전 캠페인을 정했으며, 재난안전 분야는 다양한 재난의 취약함을 감안하여 가스, 화재, 전기, 보일러 정비 등을 통한 화재 예방, 혹서기, 혹한기, 주거 안정을 위한 냉난방용품 지원 및 방안 작업,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와 연계한 정서적 안전 지원으로 정했습니다. 생활안전 분야는 응급처치,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생활안전 교육, 주거진의 안전손잡이 설치 등 이동안전, 그 다음 전기방문을 통한 안전복귀 캠페인, 그리고 주거 개선, 학습 지원, 교복 지원, 위기가정 긴급 지원 등 다양한 대상자별 맞춤 지원으로 추진과제를 설정하였고, 이를 행정기관, 관련기관, 단체,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제 중 몇 가지를 사진자료와 함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안전 영역에서 학교 주변 교통사고 빈발 지역, 그리고 환경개선 필요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벽화 그리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윗줄에 보이는 사진은 지역에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초등학교 통학길입니다. 약 200m 정도 구간이고, 과거 주변에 학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최근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교통량도 크게 늘고 학생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과 환경 개선을 위해 화가, 예술가, 디자이너, 시민 등 교통안전 벽화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은 재래식 전통시장 주변 상가의 전신주입니다. 전신주의 시인성이 좋도록 그림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막상 그림을 그리는 작업보다 전신주에 붙어있는 각종 전단지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더 시간이 걸렸고, 주민센터, 가철소 등의 협조로 환경개선 효과와 더불어 이 작업 이후에는 전단지가 저 그림 위쪽에 달라붙는 그런 부착을 억제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 왕복 8차선 대로하고 그다음 일반 통행로 사이에 인도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위험하고 특이한 형태의 도로입니다. 많은 교통량과 시선이 오고 가는 벽에 이렇게 황량하게 처음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교통량과 시선이 오고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과 환경개선의 효과를 위해서 사진과 같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벽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함께 해주신 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노루페인트에서 무상으로 페인트를 제공해 주셨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가, 예술가, 디자이너 분들이 도안과 기초 작업에 재능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근 미술학원과 미대 입시 준비생들을 비롯해서 적시자 봉사회, 초등학교, 가철소, 주민센터, 지역 RCY,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단 등 지역의 많은 분들이 도움과 자원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 영역의 사례입니다. 재난안전 취약 세대에 대해서 사고 예방 차원의 전기, 가스, 소방의 안전점검과 보일러 정비, 누전 차단기 교체, 배선용 차단기 교체, 그리고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천구청 안전재난과의 적극적인 지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리고 각동주민센터의 도움으로 별도의 금액, 적자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금액 없이 진행이 된 사례입니다. 관련 점검 결과 자료입니다. 첨부를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수혜자분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았고 수혜자분들께서 무료로는 말 줄 안 믿으셔가지고 설명을 한참씩 해 이해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 밖에 혹한기 혹서기 물품 지원 관련 사진 자료입니다. 네, 혹서기에는 서큘레이터와 주 부식 세트 등을 지원하였고 혹한기에는 온풍기, 온열 매트, 장갑, 목도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는 적시자 양천사업부원회와 적시자 봉사회, 각동주민센터의 도움으로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맞춤 지원으로 상황pun차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례입니다. 네, 저축자산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에 대해 맞춤 지원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해소시키고 자립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희망pun차 위기 가정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법과 제도에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복지사각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 네, 현행 법과 제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추천을 받고 솔루션위원회 회의 및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 주거비, 전력비 등을 맞춤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교복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맞춤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희망포차 네트워크 3대 분야 10대 과제에 함께 해주신 분을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끝으로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아프리카 개발을 위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희망포차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들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